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치 명인학원 수학 강사 권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아마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과목 중 하나인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고1 때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좀 거창한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막판에 제가 PPT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2월, 3월에 수학학습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왜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해서 보게 될 수많은 수학 시험의 그 시작이 되는 첫 중간고사 대비, 그리고 그 중간고사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험에서의 기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당장의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맞겠다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바꿔봤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반영해서 커리큘럼을 또 어떻게 짰는지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사 권혁진이고요. 저는 이제 특목고 및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기존의 대치, 목동, 중계 등에서 단과 강사로서 고1부터 고3까지 전학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대치 명인학원 세종 천안 캠퍼스의 대표 수학 강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수업 말고도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요. 유튜브에 이제 수학 권혁진 검색해 주시면 제가 기존에 뭐 샤론 코치님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교육에 관련된 여러 콘텐츠를 많이 찍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구구절절 설명회 때마다 어머님들께 좀 높으시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권혁진을 치면 제가 맨 처음 영상이 유재석님이 진행하셨던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갔던 영상이 먼저 뜹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만 살짝 스킵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 보면 또 제 수강생들이 꼬박 댓글을 남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만 스킵하고 나머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목차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2년도, 23년도 지난 2년간 세종시 내신 기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내신 기출을 토대로 그리고 그런 어떤 경향성을 토대로 구성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수학 과목은 특히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내신 시험지 같은 경우는요, 적게는 20문항,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학교가 25개 문항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쉬운 문제가 4개에서 6개, 보통 첫 페이지에 거의 다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대표 유형 10개, 그 다음에 준킬러, 킬러 4개에서 6개 정도 구성이 되고, 정말 어려운 학교가 6개, 쉬운 학교가 킬러가 한 3개 정도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표 유형 10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니란 문제집을 피면 대표 유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아니라 어느 문제집을 보든 어느 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오건 누구나 본 적 있을 만한 고난도 문제들을 대표 유형이라고 합니다. 왜냐? 충분히 사전에 훈련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그래서 대표 유형이라고 저렇게 해놨고요. 이제 이때 준킬러, 킬러 같은 경우는 세종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독 모의고사 30번 또는 21번급의 고난도 문제들을 그대로 숫자만 베껴서 바꿔서 갖다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혹시 이제 어머님들 수능이 몇 문항인지 아실까요? 30문항입니다. 그리고 30문항을 100분 동안 봅니다. 1시간 40분 동안 30문항을 보는데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분 동안 25문항을 보게 되고 최대,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4점짜리 기출문항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까지 나왔었어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국제고나 아니면 고은고 같은 경우는 이런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딱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시간이 좀 많이 모자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즉 사실은 제가 되게 지양하는 수학 공부법이긴 하지만 수학을 사고력 시험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암기 과목처럼 자주 나오는 유형에 대한 이미 암기가 다 되고 이 문항을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 문항이다 라고 보이는 게 거의 80% 이상 있어야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목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암기가 필수적이고 자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시험 전에 한 번 정도 프린트 쓱 보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더 빠르게 풀 줄 아는 것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게 내신 시험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좀 드러나는 시험지가 바로 세종시 내신 시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개원할 때 들어오면서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 3개년어치 시험지를 분석했고
실제 그 분석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2022년 첫 중간고사부터 난이도가 거의 많게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격변의 시기가 재작년이 2022년도였습니다. 왜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정시 입결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을 어렵게 내십시오. 그래서 아마 단순히 시험만 어렵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이들 컷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교생이 오류인지 몰랐던 문항까지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못 건드려서. 그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작년부터는 약간 안정화되면서 아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어려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좀 방향성은 명확해진다라고 그런 특징이 보이게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난이도 너무 올라갔고요. 그 올라간 이유가 바로 모의고사 문항이 너무나도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모의고사 문항이 아니라고 한들 학교 부교재 또는 프린트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암기 위주의 공부가 좀 많이 필요했던 시험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 이제 지금 윈터스쿨 하면서 상담할 때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 세종시는 내가 본 전국의 그 어느 학원가보다도 어느 지역의 학군보다도 내신 시험에서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낸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다. 전부 설명해 주지도 않으면서.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모의고사 문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작년부터는 커리큘럼 내에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다루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올렸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유사 문항과 쌍둥이 문항을 많이 제공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새땡고, 새롬고밖에 없죠. 네, 새롬고 서술형 2번 문제고요. 오른쪽이 새롬고 학교 프린트에서 바로 전주에 제공되었던 문항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항 누가 봐도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저걸 틀린 애가 있나? 맞춘 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 문항 자체가 숫자만 바꾸면 아이들이 절대 풀기 힘들거든요. 고3 아이들도 수능 파이널 때 1등급 아니면 이 문항 풀지 말라고 하는 문항이에요. 이 기출문항 유의미하지 않다. 너무 어렵고 너무 지엽적이고 이거를 푸는 시간을 아껴서 차라리 나머지 준킬러에 투자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문항을 내신에서 그냥 푹 내버리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미 프린트로 제공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봤던 문제여도 숫자만 바꿔도 풀기 힘들 만한 난이도를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국대고, 국제고밖에 없죠. 네, 국제고 객관식 12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누가 봐도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상황에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예시는 고작 2개밖에 안 되지만은 거의 모든 시험지에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문항이 학교 프린트 또는 자이스토리 아니면 마플 등등의 이제 기출 문항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경향이 가장 심했던 학교가 국제고랑 세롬고였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운고랑 소담고였고 이게 매년 바뀝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수학 선생님들이 학년이 체인지 되면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모의고사 문항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두루두루 전체적인 성향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의 성향 그리고 이제 경향성을 토대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쭉 한번 이제 시기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또 아이들을 어떻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2월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있는 일이고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2월 이 시점에 윈터스쿨 종강으로 좀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연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제 윈터스쿨이 끝나는데 그러면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체력 회복 속도 빠릅니다. 그래서 재충전은 2, 3일이면 충분하고요. 사실상 하루만 늦잠 자도 말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터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다지도록 막바지 스퍼트를 내게 해주시는 게 좀 더 맞고요. 쉰다는 것은 연휴 때 충분히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아이들이 기껏 윈터스쿨 동안 그 정해진 시간 내로 공부를 해왔을 거고 공부량을 가져와서 학습에 관성이 붙어있을 때 이걸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1월 달에 불타올랐다가 2월에는 2월은 짧으니까 하면서 지나가지만 실질적으로 2월은 짧아봤자 2, 3일밖에 안 짧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허무하게 그냥 보내버리고 나면 결국은 3월 달에 1월에 공부한 그 좋은 습관이 다 사라지고 개학을 하게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연휴 이후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부분도 오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연휴가 2월 13일 화요일부터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서 약 2.5주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이 2.5주를 잘 생각해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썸머스쿨을 보통 정말 길게 뽑아야 3.5주 정도 특강이고 보편적인 썸머스쿨은 다 3주 정도입니다. 그럼 3주 동안 적게나 한 과목 많게는 두 과목씩 썸머스쿨을 돌릴 수 있었던 충분한 기간인데 그중에 2.5주란 기간을 짧다고 과연 볼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학교도 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히 일회독도 가능하고요. 그게 저희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얇은 문제집이라도 한 권 정도 더 풀 수 있게 집에서 독려를 해주신다면 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노는 시점이잖아요. 남들이 다 노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 우리 아이도 같이 놀아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럼 이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1월 윈터스쿨 이전까지 선행이 좀 더뎠다고 하면 이때 한 번 더 봄으로써 그 전에 선행 회차가 좀 적었던 걸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2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윈터스쿨의 시즌2를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즌2 같은 경우는 그냥 윈터스쿨이 또 한 번 더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기점으로 시즌1이 끝나면서 모든 커리큘럼이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전 과목 진도가 끝납니다. 이후 시즌2부터는 신규생들이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1회독이 빠르게 2.5주 동안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진행되는 문제풀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내신 기출에 주로 나오게 되는 모의고사 4점 킬러 문항 또는 어삼시사, 어려운 3점 또는 쉬운 4점 문항을 다루는 커리큘럼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비고1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상반입니다. 그래서 상반 같은 경우는 수상할에 최소 2회독 이상 된 학생들만 입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반에서는 올림포스 전국 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2024 버전 바로 작년도 11월 모의고사까지도 문항들이 수록이 돼 있음으로써 올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 위주로 빠르게 2.5주 동안 문제풀이가 들어간다는 점. 자, 그리고 예비고일 프리미엄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약간 하이퍼를 들어가기엔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입반을 해서 빠르게 2주 동안 수상한 내신 빈출 유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윈터스쿨 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3월에 개강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배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시점에 아이들에게 너 윈터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 새로운 곳에 시즌2를 들으러 가자. 그래서 입반 테스트 볼래? 이러면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행 정도나 그동안 공부한 문제집 같은 걸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이가 적당한 반이 어떤 반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표인데요. 사실 이제 이 시간표는 어머님들께서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와야 저게 좀 덜 뜨악하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저희 수강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생각보다 이 시간 되게 잘 버티고 그리고 되게 만족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탈률이 딱 한 명 나왔거든요. 지난 윈터 5주 기간 동안. 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잘 버티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되게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짜여 있고요. 월수금 같은 경우는 오전 4교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4교시를 단일 선생님이 단일 과목으로 진행하신 게 아니라 2시간씩 두 선생님이 크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교시에는 수학상, 3, 4교시에는 수학하 과목이 두 선생님께 이제 두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는 수학 집중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 시간에는 저희가 말만이 아니라 직접 강사들이 조교실과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질문을 1대1로 다 받아주고요. 항상 강사가 상주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 외에도 화요일, 목요일에도 아이들을 등원시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적은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평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화목에도 수학 집중 클리닉이 진행되고 매주 목요일에는 주간 모의고사가 별도로 진행돼서 주간 모의고사 결과 역시 어머님들께 전부 공유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윈터스쿨 시즌2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시즌1에 저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모아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목록, 학생별로 몇 개 질문했는지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주황색 표시들이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따로 상담하거나 옆에 가서 제가 치근덕대요. 너 이거 진짜 질문 없어? 해설지 봐도 다 알겠던데요. 근데 시험 왜 100점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아이들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저희가 네이버 수강생 밴드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공지방을 토대로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면 빠르게는 1, 20분 내로도 수업 당일 영상과 그 다음에 과제 공지를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나도 누락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모든 내용은 이렇게 어머님들께 디테일하게 문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과제를 얼마나 못했는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 2월 달에는 새롭게 특강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인사이트 팀에 미리 보는 세종시 1-1 중간고사라는 총 2회 특강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특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하는 커리큘럼인 만큼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제 출제 예상이 되는 이제 최근에 세종 지역 내신 기출 문항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내진 않습니다. 이미 다른 학원에서 내신 시험지 풀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변형하거나 또는 그래프의 모양을 변형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문제에 뭔가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내신에선 실제로 일반 문제집에 있는 깔끔한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숫자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숫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계산을 마무리 짓는지까지 한번 맛보기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시즌1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연 기존의 시즌1 기간 동안 다른 타 지역에서 또는 타 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하셨을 때 그 공부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기회로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진행 후에 제가 전부 직접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2월 18일 일요일 오전, 그 다음에 2월 25일 일요일 오전 이렇게 2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름 타임 스케줄이랑 기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시부터 11시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60분 진행을 합니다. 20에서 24문항이고요. 실제로는 50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신과 정확한 같은 컨셉으로 진행이 되되 다만 세종시의 평균 내신 난이도보다는 약간 높여서 갈 겁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하나 정도는 더 올릴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원에서 보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덜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약간 시험을 좀 더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토대로 과연 어느 정도 등급 컷이 예상되는지, 물론 5, 6, 7, 8, 9등급 컷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디까지나 3등급 이내 컷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등급 컷까지도 말씀을 드림으로써 아이들이 자기의 위치를 좀 파악하기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제가 직접 선별한 필수 기출문항으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전부 제가 직접 만든 해설지가 배부됩니다. 이게 보통 직접 만든 해설지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손풀이로 이렇게 쓱 쓰신 부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제가 풀어서 이렇게 어떤 참고 이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개념이라던가 또는 여기 보면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 제가 주는 이제 메소드 팁 어떤 게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전부 문항별 아이디어 발상 팁까지 들어있는 해설지로 아이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따라서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진짜 중간고사 직전에 이때 모의고사 다시 보면서 저 팁만 보더라도 가볍게 수업 한 번 더 들은 느낌으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배부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월에 진행되는 정규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정규반을 총 2개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별 2개 반 운영이 되고요. 제가 진행하는 상반, 고1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주 2회고 주말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뭐 이제 기숙사생도 물론 있거니와 상위권 반은 항상 몇 년째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지점에 가건 항상 주말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 평일에 그만큼 이동 시간까지 아껴서 공부 시간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집중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수업,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는 클리닉인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보통 주말에 학원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 1시에 가야 밥 먹고 갈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전 또는 별도의 시간을 저랑 약속을 해서 추가적인 클리닉 시간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보다는 본 수업 시간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은 아무나 입반은 불가합니다. 물론 저희랑 윈터스쿨을 계속 했던 친구들이면 저희가 실력 파악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 수학상이 2회독 이상 되어야만 입반이 가능하고 그래야 아이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본 개념이 정리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심화 개념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프리미엄반. 우리 아이가 아직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진 못했고 유형 정리 정도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시도하는 방법을 조금씩 공부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내신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유형들 위주로 정리 먼저 해보고 싶다 하면은 프리미엄반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반 같은 경우도 저랑 지금 5년째 같이 하고 계신 민경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이 반은 월, 토로 진행이 돼서 월요일날 6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날 2시부터 6시고요. 마찬가지로 3시간 본 수업과 1시간 클리닉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반 위주로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규반을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제 문의를 주세요. 안 그러신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제 연락이 오시면 그렇게 1, 2월 달 내내 수상을 했는데 계약하고도 수상을 그렇게 할 게 맞나요? 학기 중에 선행 안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을 대비할 때만 해도 그냥 정석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되고 사실 내신 대비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학원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표현이었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신은 너무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로 풀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문제의 그 전체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범위가 넓어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선별 작업도 필요하고 본인이 약점에 대한 보완 체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이렇게 주차별로 철저하게 좀 계획을 나눠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저랑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학원에서라도 이런 흐름대로 내신 대비를 하게 해주셔야만 아이들이 크게 성적이 극락이 있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런 커리큘럼의 흐름 하에서 제가 올해 유독 더 자신감 있게 정규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대거 많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고퀄리티 자체 제작 교재, 요거는 제가 매년 되게 자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교재를 제작을 하고요. 아까 해설지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전 문항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해설을 써서 아이들에게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수업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모든 교재 작업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2024 업그레이드 부분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봉투를 제작을 했어요. 이제 메소드 패키지 이래서 이제 매주 서류 봉투 같은 곳에 아이들별로 별도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 유형 자료, 아이들 개별적으로 과제 해온 거에 대해서 질문 번호를 전부 취합을 하고 유사 문항과 쌍둥이 문항을 저희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개인별로 각자 나가게 되고요. 또한 그 안에 주간지가 들어가고 주간 테스트 유사 유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주간지라는 게 되게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정말 컨텐츠 시간을 많이 쓰기로 약속을 했고 아이들과, 그리고 저 또한 그로 인해 수업 시간을 대거 많이 단축했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없던 내신 대비 완벽 주간지 저희가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는 대전 둔산동에서도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 모든 지역을 봤을 때 고1, 2 내신 주간지에 저만큼 시간을 많이 쓰는 강사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신 주간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주에 수업했던 본교재 리뷰 시트, 그 문항들을 아이들이 필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문항만 따로 뽑아서 아이들이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 해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리뷰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세종 내신 킬러, 뭐 줄여서 세네킬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매주 해당 단원에 대한 세종 내신 킬러를 10문항씩 딱 나갑니다. 10문항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타 강남 8학군 지역 10문항에서 총 20문항의 내신 기출 킬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고난도 문제를 이미 많이 풀어서 정말 아직까지 본 적 없는 특이한 문제를 풀고 싶다 한다고 해도 그 니즈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어쨌든 내신 기간에 봐야 될 자기 학교 기출들을 미리 단원별로 나눠서 주간지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문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설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문항은 손풀이 영상을 매주 5개에서 6개 정도 업로드입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모국 기출 문항이 같이 결합이 돼서 약 40에서 50페이지가 매주 주간지 형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서울대 연고대 조교들로 구성된 24시간 원격 오픈 질문 카톡방, 그리고 입장할 땐 닉네임으로 입장해야 된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 이제 세종 명예나무 수업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은 조교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의대생이나 카이스트생들이 와서 질문을 받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학생들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교들이 좀 양질의 질문을 받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도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저 역시도 좀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서 이번에는 제 모든 서울 제자들을 토대로 오픈 카톡방을 별도로 오픈해서 24시간 원격으로 질의응답을 가능하도록 제가 정말 거액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이 프로그램은요 3월 달에 별로 이용을 안 해요. 발등에 불똥이 안 떨어져서.
근데 4월 달부터 진짜 밤새 밤이고 밤낮이고 올라오거든요. 저도 열심히 풀어주겠지만 저 하나의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상시 궁금한 걸 해결하고 원내에서도 별도로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궁금증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주말반이잖아요. 주말반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인 게 금요일 저녁에 한 3, 4시간 잠자면서 아이들이 생색내기 되게 좋습니다. 저 밤새서 숙제해왔어요. 저는 내준 건 일주일치 숙제인데.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에 아이들 주간 온라인 검사 데이가 별도로 있고 해당 데이에 아이들이 온라인 제출하자면 어머니들께 바로 고자질하는 문자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중에도 학습 밸런스를 좀 맡아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관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연구실 계정을 별도로 파서 학부모님들께 상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직접 제가 개념부터 문제 유형 분류까지 전부 한 제 자체 제작 교재가 나가고요. 유형 분류 같은 경우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센이나 마표 시너지처럼 쉬운 문제 분류한 게 아니라 블랙라벨이 있거나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의 그 발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토대로 유형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직 강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시중문제집은 자습용 교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업에 매칭이 가장 잘 되는 그런 교재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가 컨텐츠, 이제 메소드 패키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긴 하나 아이들 수행평가 대비 자료 역시도 전부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맞춘 답과 제가 써준 답이 과연 매칭이 되는지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평가까지 같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제 윈터스쿨과 마찬가지로 직접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험 직전에는 평일에 이틀이고 3일이고 추가 클리닉을 잡아서 제가 직접 질문을 다 해결해 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질문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목록화 시켜서 아이별로 누구 하나 누락되지 않게 진행이 된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터스쿨과 동일하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영상 링크, 과제 공지는 영상 링크와 과제 공지는 이렇게 카카오톡 공지방과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 수강생 밴드를 토대로 아이들이 언제든지 무한대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영상을 줘도 아이들이 안 볼 거라고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4번이고 5번이고 돌려보고 저보다 제가 한 농담을 더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저희가 이렇게 손풀이 질문이 가고요. 그다음 필요할 경우에는 손풀이도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5분짜리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카톡방에 닉네임으로 입장을 시키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입장을 했는데 특정 학생은 질문이 유독 많을 수도 있잖아요. 쉬운 문항들도 그렇고. 그럼 그 아이도 자기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알 수 있는 닉네임으로 아이들이 그 방에 입장을 하고 개별적으로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놓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하게 아이들과 항상 되게 즐겁게 수업하려고 하고 실제로 감사하게도 지금 윈터스쿨 때 너무 예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즌2나 아니면 정규반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사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